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열흘째, 현지 시간으로 열 하루째입니다. 인양을 위한 크레인이 어젯밤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서 인양을 위한 이 사고 현장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유람선을 인양할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관련해 헝가리 현지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구조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오늘 클라크 아담 크레인이 아라파트 후방에서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해서 마그리트 다리를 건너서 사고 지역에 오후 2시 55분에 정확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젯밤 10시쯤에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예상보다 빨리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데요. 정부는 당초 빠르면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저녁,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새벽쯤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 발표보다 하루 이상 일찍 크레인이 도착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헝가리 현지 상황을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정부가 원래는 좀 늦게 크레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 50m에 달하는 크레인의 높이를 고려했을 때 사고 지점 근처에 머르기트 다리 밑을 지나려면 적어도 다뉴브강 수심이 4m 20cm까지는 내려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의 판단이었는데요. 어제 정부가 측정한 수심이 4m 64cm였습니다. 한때 수심이 9m가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고 이후 수심이 절반 가까이 내려왔던 수준이지만 그제 쟀던 수심 4m 58cm보다는 오히려 6cm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예. 사고 이후 수심이 점차 내려가고 이에 따라 유속도 느려지면서 실종자 수색이나 인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에는 여건이 점차 나아져 왔는데 갑자기 수심이 높아진 거죠. 네. 정부는 알프스 산맥에 눈이 녹아 다뉴브강 상류 부근에 흘러들어가면서 수심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크레인은 높아진 수위로 다리를 통과하지 못해 사고 지점 상류 5.5km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당장은 크레인에 연결한 와이어를 선체에 감는 등 인양을 준비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예인선을 통한 어떤 효과적인 이송 작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관련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구조대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꼭지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방향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시도한 방법이 그 마지막 거 크레인을 앞에 놓고 뒤에 예인선이 밑에 시켜놓고 크레인의 동력을 끄고 예인선이 로프를 풀면서 교각을 통과할 때 가장 꼭지점 지점으로 가장 정확하게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빨리 통과가 된 겁니다. 현장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머르기트 다리는 아치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중심으로 갈수록 수면과 다리 사이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헝가리 당국이 이 폭이 가장 높은 곳으로 크레인을 유도해 통과를 시도해봤던 것이 성공한 겁니다. 예. 크레인이 다리를 통과할 때는 아무래도 세밀한 조정이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 자체는 시동을 끄고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다뉴브강 물 흐름에 맡겨 크레인과 이어져 있는 로프로 예인선과 이어져 있는 로프로 크레인의 움직임을 조정했습니다. 자, 인양 작업을 위해서 큰 관문 하나 넘은 것 같긴 한데 남은 작업들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작업들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크레인이 배를 위로 끌어올리다가 놓치지 않도록 배를 와이어로 튼튼하게 감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본 와이어를 선체에 감기 전에 감는 예비 와이어를 유람선 선미 쪽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예비 와이어는 본 와이어보다는 굵기가 얇은데 선박 밑으로 본 와이어가 통과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가는 예비 와이어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 예비 와이어와 함께 강한 수압을 쏘는 장비가 함께 들어가는데 현재 선체 주변 강 바닥은 주로 콘크리트 파편 조각과 바위, 돌로 이루어져 있어 가는 와이어가 들어가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제 본 와이어를 설치하는 게 관건인데요. 잠수부들이 예비 와이어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4군데로 나뉘어 유람선을 휘감도록 본 와이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 곳마다 6가닥씩 해서 모두 24가닥의 와이어가 배를 감게 됩니다.
우선 유실 방지 그물을 크레인 주변에 설치한 뒤 이 24가닥의 와이어로 배를 휘감고 와이어를 크레인의 고리에 결속시키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은 완료됩니다. 이 작업이 인양을 할 수 있느냐를 좌우할 핵심인 셈인데요. 네. 이것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배를 끌어올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인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양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사실상 24가닥의 와이어를 선박에 어떻게 감느냐 예. 그런 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양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양 작업 중에 선체 내에 혹시 이제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유실 방지 대책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색 작업 과정 중에 선체 부근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선박 안에 여전히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인양을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유실 방지 대책 완료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는 혹시 모를 실종자 유실에 대비해 유실 방지 그물 설치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늦어도 현지 시각으로 8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까지는 그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물이 배 주변을 감싸는 식으로 유실 방지망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람선의 창문과 출입문에 유실 방지망과 유실 방지 바를 설치하고 주변에 선박들을 대기시켜 유실되는 실종자를 수습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인양 작업 이야기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종자 찾는 일, 실종자 수색 작업은 지금 중단이 된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 조속한 인양 작업에 현재 인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예. 현재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은 수색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은 일단락됐지만 우리 대원들과 헝가리 대원들의 수상 수색과 헬기 수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어제부터 수상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우리 구조대가 한국에서 가져온 드론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 투입해 더 근접하게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수색견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헝가리뿐 아니라 인접 국가의 가용한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 시각 8일에는 독일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수색견 5마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수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추가로 들어온 좀 실종자 수습 소식은 저희가 들어볼 수 없을까요? 네, 어제는 안타깝게도 추가적으로 실종자 수습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3일에 수색을 나선 뒤에는 3일 2구, 4일 3구, 5일 4구, 6일 2구 등 모두 11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네. 11구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33명의 유람선 탑승자는 생존자는 7명, 사망자는 18명, 그리고 실종자는 8명이 됐습니다. 6일에는 수색 이후 최초로 유람선에 탄 헝가리인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는데요. 예. 헝가리인은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실종된 상태였는데 신원 확인 결과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사망자분들 장례 혹시 일정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운구 일정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유가족들이 시신의 운구를 바라는 가족과 그리고 화장을 희망하는 쪽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현재는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부터는 화장을 희망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화장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유족이나 시신을 운구하려는 유족은 이르면 주말 중에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 이후 유일하게 입원해 있던 60대 생존자는 어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헝가리로 출국한 피해 가족 49명 가운데 2명은 귀국하고 현재는 47명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현지에서 우리 교민들도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따르면 한 교민은 어제 우리 구조대원 28명 전원이 입을 수 있는 작업복 상하이 등 각종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교민들도 과일과 커피 등 구조대원들을 위한 간식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교민들은 통역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 사이에 원활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지 선교사, 유학생, 교민 2세 등으로 구성된 통역 자원봉사단이 사고 발생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색 헬기에 같이 동승해 우리 구조대원과 헝가리 구조대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욱 기자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